안녕하세요. 여러분, 꿀잼물리 이혜인쌤이에요. 여러분, 이제 온라인 수업 2차 시가 됐네요. 우리 저번 시간에 빅뱅 이론에 대해서 재미있게 살펴봤었죠. 이번 시간에는 이어서 우주 초기의 원소 생성 2인데 스펙트럼과 우주 원소의 분포 요거를 살펴볼게요. 스펙트럼이 뭔지 아나요, 여러분? 스펙트럼이 뭘까? 들어는 봤죠? 언젠가? 스펙트럼은 프리즘이나 분광기를 통과한 백색 광이 파장에 따라 굴절되는 정도가 달라서 여러 색의 띠로 분리되어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프리즘 있죠? 이 과학실에도 프리즘 있어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프리즘으로 진짜 빛이 이렇게 분리되는지 실험을 해보면 정말 예쁘게 이렇게 빨강에서 보라까지 백색광을 프리즘을 통과했을 때 파장에 따라서 이렇게 색이 분리가 돼서 나와요. 요거를 스펙트럼이라고 한다. 우리 교과서 몇 쪽인가요? 여러분, 교과서가 아니라 완자책이죠. 교과서 말고 완자. 몇 쪽? 18쪽 펴서 보고 있죠? 제일 처음에 스펙트럼 나오죠? 빛이 분광기를 통과할 때 파장에 따라 나누어져 나타나는 색의 띠다. 요게 스펙트럼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렇다면 스펙트럼의 종류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스펙트럼의 종류에는 표에 나와 있지만 18쪽에 이 세 가지가 나와 있죠. 방출, 흡수, 연속 스펙트럼. 자, 스펙트럼 한번 보니까 별에서 빛이 샥 난다. 쌤이 그때 말했죠. 항성은 뭐다? 빛을 스스로 내는 거. 그래서 빛이 촥 나오면 고온의 기체를 통과했을 때 요 방출 스펙트럼의 경우에는 고온 물체 요 주변에서 가열된 기체가 어떤 고온 물체 주변에서 가열된 기체가 요 기체들이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야. 빛을 방출해서 그때 그 방출된 이 빛이 이렇게 스펙트럼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게 방출선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흡수는 여러분 흡수 스펙트럼은 당연히 흡수해서 이렇게 자 고온의 저온의 기체가 이 빛이 나온 빛은 전부 다 있는 그냥 생빛은 연속 스펙트럼 요렇게 돼 있을 텐데 요 빛 중에서 특정한 파장대의 영역에 요 빛을 흡수하는 거야. 이 저온의 기체가. 그러면 이렇게 흡수선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고. 자, 그래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종류, 연속과 흡수와 방출 요 종류. 자, 특징을 보면 연속은 고온의 물체에서 나온 빛의 스펙트럼이다. 그러니까 전체 다 나타나는 거. 아까 봤듯이 무지개 빛깔 전부 다 연속적으로 슈잉 나타나는 게 연속 스펙트럼. 무지개처럼 넓은 파장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색의 띠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흡수는 빛이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면서 특정한 파장대에 빛이 흡수되면서 이 연속에서 흡수된 부분만 슝슝 빠져서 시커멓게 검은색 선으로 나타난다. 흡수선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면 되고 방출 스펙트럼은 고온의 물체 주변에 가열된 기체가 특정한 파장대의 빛을 방출해서 나타나는 거다. 검은 바탕에 밝은 선 방출된 것만 딱딱딱 아이고 방출된 것만 이렇게 나타난다. 아까 봤죠? 자,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안 넘어가지네. 네, 아까 봤듯이 우리 책에 있죠? 18쪽에 제일 위에 방출 스펙트럼 검은 바탕에 검은 딱딱 화장대의 빛만 슉슉 나타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죠? 그냥 이름 그대로 연속은 연속적으로 모든 파장대의 영역이 나타난 거고 흡수는 빛이 흡수된 부분만 뻥뻥 비어서 검은 선으로 나타난 거. 그 다음에 방출은 방출된 빛만 색깔별로 검은 바탕이 나타난 겁니다. 그 다음에 원자와 스펙트럼 한번 살펴볼게요. 18쪽 중간에 있죠. 여전히 원자 18쪽이다. 자, 원자와 스펙트럼. 원자 속에 있는 전자, 이렇게 전자가 돈다고 배웠죠. 삥삥삥 도는데
사실 구름처럼 퍼져 있는 건데, 그 전자는 특정한 값의 에너지를 갖는 그러니까 에너지를 갖는 위치에 존재합니다. 그게 바로 에너지 준이다. 그러니까 도는 이 궤도가 정해져 있다. 그 궤도에 따라서, 아이고, 저 지우개 너무 지저분하다. 쌤이 잘 동그라미를 못 쳐요. 자, 봅시다. 이렇게 궤도가 존재하죠. 이 궤도에 따라서 에너지 준위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게 에너지가 어떻게 다르냐면, 여기 안쪽으로 갈수록 더 낮은 에너지 준위. 왜냐하면 이 원자가 더 속박을 시키겠죠. 이 전자를 당기는 이 힘이 서로 인력이 작용할 텐데 이 인력이 더 강하니까 활동성이 낮죠. 그러면 에너지가 낮은 거겠죠. 그다음 높은 거, 밖으로 갈수록 이 속박시키는 요 인력이 작아진다. 그러면 활동성이 크겠죠. 막 움직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높은 에너지를 갖겠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궤도마다 에너지 준위가 다른데 원자의 종류에 따라서 그 에너지 준위와 간격이 다르다. 그래서 이 전자가 에너지 준위가 달라질 때 다음과 같은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자, 한번 봅시다. 자, 이게 궤도마다 에너지 준위가 다른데 요 낮은 에너지 준위에서 높은 에너지 준위로 이동할 때 한번 봅시다. 자, 이게 더 낮죠? 낮은 안에서 바깥으로 높은 에너지 준위로 이동하려면 낮은 놈이 높은 놈이 돼야 된단 말이야. 낮은 놈이 높은 놈이 되려면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된다? 아이고. 낮은 놈이 높아지려면 더 흡수를 해야겠죠? 그래서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거예요. 빛을 흡수해야지 이 낮은 놈이, 봐봐. 1을 가진 애가 10이 되려면 몇이 필요해? 9가 필요하죠? 그러면 9를 흡수해야겠죠.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낮은 놈. 높은 놈. 자, 높은 놈이 낮은 놈으로 이렇게 가려면, 높은 놈이 낮은 놈으로 가려면, 만약에 10이었어. 근데 1이 되려고 해. 그러면 9를 어떻게 해야 돼? 방출해야겠죠. 9를 빼내야 1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방출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난리네. 자, 쌤이 펜을 실수로 눌러서 이렇게 지저분해졌는데, 이렇게 보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자, 별빛 스펙트럼 분석. 자, 별의 스펙트럼, 별은 빛을 낸다 했죠? 그 빛을 받아서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원소의 종류와 양을 알 수 있다.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원소의 종류는 이 빛의 흡수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원소 스펙트럼과 비교해서 구성 원소를 알아낼 수 있다 이 말인데, 왜냐하면 원소마다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선의 위치 파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자, 한번 사진을 볼게요. 원소의 종류와 스펙트럼. 자, 원소, 수소, 탄소 이런 식으로 원소들이 있죠. 원소에 따라서 흡수 스펙트럼과 방출 스펙트럼이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요. 수소는 이렇게 보라색 비고, 파란색 비고, 하늘색 비고, 주황색 비고 이렇게 됐죠. 근데 탄소는 이렇게 짜자자자자 더 많이 비죠. 이런 식으로 수소와 탄소의 흡수선과 방출선의 위치가 서로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원소에 따라서 고유한 스펙트럼의 위치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흡수가 이렇게 나타나면 반대로 방출은 반대로 이렇게 나타나겠죠. 보라색이 비었는데 여기는 보라색이 채워지고 바탕은 검은색이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별빛이 보여주는 스펙트럼과 비교를 하면 이 별빛의 이 흡수 스펙트럼 분석해서 구성 원소를 알아낼 수 있겠죠. 원소의 양, 질량비는 흡수선의 폭, 요 폭이 더 넓으면 질량이 더 많다. 이런 식으로 비교할 수 있겠다 이 말입니다. 흡수선의 세기는 원소의 밀도에 비례한다. 흡수선이 요거죠. 요게 더 굵게 나타나요. 만약에 수소가 더 많다, 양이 많다 하면 이런 식으로 굵게 선이 얇게 안 나타나고 굵게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볼게요. 자, 이게 탐구 뒤에 19쪽의 탐구에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나타나니까 그때 또 자세하게 보도록 하고, 자, 일단 태양의 스펙트럼 한번 분석해 볼게요. 자, 과학자들은 태양의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흡수선, 이걸 프라운호퍼선이라고 부르는데, 이 프라운호퍼가 발견했기 때문에 태양의 스펙트럼에서 발견한 수백 개의 흡수선이다.
이 태양 거를 분석해서 이 태양의 대기가 수소랑 헬륨이랑 나트륨 등 다양한 원소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아낸 거죠. 자, 여러분, 근데 질문. 태양은 백열등처럼 태양의 빛을 분석하면 분명 이렇게 아까 사진에 연속 스펙트럼, 빈 거 없이 연속이 나타난다 했었죠. 무지개 빛깔. 연속이 나타난다 했는데 태양 스펙트럼 분석하면 이렇게 뻥뻥 비어있대. 그래서 그걸로 이 대기의 구성을 알 수 있대. 비교해서 이 수소, 헬륨, 나트륨의 스펙트럼을 비교해 봐서 알 수 있다는 말인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 두 개가 충돌되죠? 아까는 분명 연속이라 나타난다 했는데 지금 보니까 뭡니까? 이거는 흡수 스펙트럼 나타났죠? 왜 그런 걸까? 자, 이게 왜 그렇냐? 자, 궁금해 있죠? 여러분 몇 쪽입니까? 18쪽에 제일 구석탱이에 있죠? 18쪽에 한번 봅시다. 줄 끄면서 보세요. 자, 태양은 고온의 물체라서 분광기로 빛을 관측하면 연속이 나타난다. 그러나 태양 빛이 대기층을 통과하는 순간에 이 대기 성분에 의해서 흡수가 돼서 흡수선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태양이 이렇게 있죠? 태양이 있어서 이 빛이 처음에 이 방출되는 빛은 연속 스펙트럼 전체 빛이 파장이 있는 거 맞아요. 근데 여기 주변에 있는 대기가 있죠. 쭉 다 있을 텐데 요 대기층에 뭐 요런 수소, 헬륨, 나트륨이 있겠죠. 그래서 그 대기층에 있는 수소, 헬륨, 나트륨이 특정한 파장의 빛을 흡수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 연속으로 나왔던 요 빛이 흡수된 그 빛은 흡수돼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시커멓게 나타난다. 시커멓게, 시커멓게, 시커멓게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대기층에 존재하는 수소나 헬륨, 나트륨 같은 아이들이 이 빛을 연속으로 나왔던 빛을 흡수했기 때문에 이렇게 뻥뻥 비어서 검은색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어렵지 않죠? 직관적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그래서 이해하면 된다, 외울 필요 없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스펙트럼 관찰을 한번 보겠습니다. 관찰을 아까 나왔듯이 어떻게 이 스펙트럼을 분석해서 이 미지의 별에 어떤 원소가 있는지 알 수 있냐 한번 볼게요. 자, 처음에 아까 계속 말했지만 복습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햇빛이나 백열 전구는 무슨 띠? 연속적인 띠,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난단 말이야. 근데 이 기체 방정관을 통해서 요 실험도 우리가 해볼 수 있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해봅시다. 우리 과학실에 요 실험 도구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볼 텐데. 자, 검은 바탕에 밝은 선으로 방출선이 나타난다. 이 기체 방정관을 관측해보면 이 원소마다 방출선의 위치가 다르다. 그래서 종류를 알아낼 수 있다는데 방출 스펙트럼이 나타나요. 이런 식으로 원소마다 다르게 스펙트럼이 나타난단 말이야. 관측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태양의 미지의 별의 흡수 스펙트럼 요거를 관측해보면 이런 식으로 뻥뻥 비어서 나타나는 부분이 있죠. 그거가 딱딱 맞아떨어지는 스펙트럼, 칼륨의 방출 스펙트럼, 그러니까 원소들의 방출 스펙트럼을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아다리가 딱 맞는 게 있단 말이야. 요거는 지금 여기 빈 게 없죠? 그렇다는 말은 태양의 대기에는 칼륨이 없다. 칼륨이 만약에 빛을 흡수했다면 여기에도 비어야겠죠? 그러면 얘는 땡이네. 이런 식으로 알아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또 하나 볼까요? 자, 나트륨 한번 봅시다. 나트륨 있다 했는데 있는지 볼게요. 자, 여기가 비었죠? 이 두 개가 비어야 되는데 태양의 흡수 스펙트럼을 관측해본 결과 이렇게 딱 선에 맞는 부분이 비어 있단 말이야. 그렇다는 말은 나트륨이 이 태양의 대기에 있어서 빛을 흡수했구나. 요 빛을 흡수해서 태양의 이 흡수 스펙트럼에 비어 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태양의 흡수선의 위치가 수소랑 헬륨, 나트륨의 방출선의 위치와 같았다. 그렇다는 말은 태양의 대기는 수소랑 헬륨, 나트륨으로 구성되어 있겠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미지의 별도 마찬가지겠죠. 이 흡수선의 위치가 수소랑 칼륨의 방출선의 위치와 같았다. 요 미지의 별 하나를 1번 별 요걸 관측해 본 결과 이 흡수선이 이렇게 나타났는데 수소랑 칼륨의 방출 스펙트럼과 위치가 같았다. 그렇다는 말은 이 미지의 별이 수소랑 칼륨으로 이루어져 있겠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다 이 말입니다.
자, 지우개로 한번 미지의 별이 정말 수소랑 칼륨이랑 맞는지 한번 볼게요. 자, 파란색으로 한번 볼까요? 자, 미지의 별이 스펙트럼이 이렇게 나타났는데 지금 수소랑 칼륨 한번 볼게요. 자, 수소 삐삐삐삐삐삐 여기 비었고 여기도 비었고 여기도 비었고 여기도 비어있죠. 창창 비어있고 여기도 비어있다. 맞죠? 이렇게 여기도 비어있고 4개가 다 비어있구나. 그렇다는 말은 이 미지의 별이 수소로 돼 있어서 이 수소 대기가 수소 기체가 이 빛을 흡수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다양한 별빛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이 원소 스펙트럼과 비교해서 우주 전역에 존재하는 원소를 알 수 있겠구나.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에 직접 가보진 못하지만 이 우주에서 우리한테 오는 지구로 오는 빛을 이 관측을 해서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이 우주에 어떤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 우주가 어떤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 수 있겠다 이 말입니다. 직접 가보지 않아도 빛을 통해서 스펙트럼을 관찰해서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신기하죠 여러분? 이런 게 다 과학을 알면 우주로 직접 안 가봐도 우주에 대해서 탐구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우주의 원소 분포를 한번 볼게요.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는 대부분 수소와 헬륨이다. 우리 빅뱅 이론 때 배웠죠? 수소랑 헬륨이 이 빅뱅 초기에 완전 많이 생성이 됐었다 했었죠. 그래서 관측하는 방법은 이 우주 이렇게 대부분이 이렇게 수소랑 헬륨으로 돼 있다는 걸 관측하는 방법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 빅뱅 우주론에서 예측을 했더니 이 헬륨과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었죠. 그거를 예측해서 예측을 3대 1로 이렇게 수소랑 헬륨이 3대 1일 거라 예측을 했는데 질량비를 직접 분석해본 결과, 관측해서 스펙트럼을 관측해본 결과 진짜 이렇게 일치했다 이 말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수소는 74%, 헬륨은 24%였다. 그래서 약 3대 1이었다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거를 합치면 얼마죠? 88이죠. 나머지 2%는 나머지 원소인 거죠. 그래서 대부분 88%까지 수소와 헬륨이구나. 요거를 알 수 있고 이 질량비의 의미는 빅뱅 우주론에서 예측한 값이 실제와 같다. 그러므로 빅뱅 우주론이 지지하는 증거가 되었다. 빅뱅 우주론이 이렇게 예측했는데 실제로 이랬다. 그러면은 빅뱅 우주론이 맞구나.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우주를 구성하는 헬륨과 수소는 대부분 빅뱅 이후 팽창 과정에서 생성되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자, 빅뱅 우주론에서 예측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를 한번 탐구해 볼게요. 자, 쿼크의 결합으로 양성자와 중성자가 생겼단 말이야. 초기에. 그때 우주의 온도가 높아서 양성자랑 중성자가 서로 변환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 중성자랑 양성자의 개수가 거의 비슷했다 했었죠. 초기에는 서로 중성자가 양성자 됐다가 양성자가 중성자 됐다가 이렇게 서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질량비, 개수비가 거의 1대1이었는데 요 헬륨 원자가 생성되기 직전 한번 볼게요. 우주의 온도가 낮아지면서 중성자는 양성자가 되는데 이 양성자는 중성자로 되지 못했다. 왜냐하면 양성자가 중성자가 되려면 중성자의 질량이 조금 더 커기 때문에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안 배운 개념이긴 한데 혹시 E는 MC 스퀘어 요식 한번 들어본 적 있나요? 어디선가 한번 들어봤죠? E는 MC 스퀘어. 그래서 요게 사실 이 질량이랑 에너지는 등가한다 요런 내용인데 이거는 물리 1 때 배워요. 그래서 그때 자세하게 살펴보겠고 이 질량이랑 에너지는 등가한다고 해서 서로 이 에너지가 질량이 되고 질량이 에너지가 된다 요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중성자가 질량이 조금 크기 때문에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는데 이 온도가 낮아지는 바람에 이 과정이 일어나기가 힘든단 말이야. 그래서 이 중성자가 더 많다 이 말입니다.
중성자에 비해서 양성자가 더 많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양성자가 중성자가 되기가 힘드니까. 중성자가 되려면 질량이 좀 크니까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는데 온도가 낮아져서 이 과정이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양성자가 더 많다. 그 비율이 대충 개수가 양성자가 14개 있으면 중성자는 2개 있는 비율 7대 1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온도가 낮아지는 바람에 양성자가 더 많아졌다. 근데 여기서 이제 헬륨의 원자핵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 양성자는 그 자체로 수소의 원자핵이 되고 이 양성자 2개랑 중성자 2개가 결합하면 헬륨의 원자핵이 되죠. 그래서 자 여기에서 이걸 봅시다. 요만큼이 이제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요게 이렇게 헬륨의 원자핵이 되는 거죠. 요렇게 이루어졌다. 합쳐져서 헬륨의 원자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는 말은 요 개수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초록색으로 한번 볼까요? 자, 개수비를 한번 볼게요. 수소의 원자핵, 양성자 자체가 수소의 원자핵이죠. 그래서 요 나머지, 요 원래 있던 요게 몇 개입니까? 12개죠. 6개씩 2줄이니까 12개가 양성자, 즉 수소의 원자핵 12개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죠. 이 헬륨 원자핵이 1개다. 이렇게 개수비가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질량비는 얼마입니까, 여러분? 질량비는 개수비랑 다르죠. 왜냐하면 질량은 헬륨이 더 크니까 수소의 원자핵이 12개가 있는데 요거를 1이라고 두면 헬륨의 원자핵은 질량이 얼마입니까? 4죠. 그래서 얘가 1이면 얘가 4다. 맞죠? 질량비가. 이게 여기서 질량비 할 때는 중성자가 물론 질량이 조금 더 크지만 아주 작은 차이기 때문에 무시하고 4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헬륨의 질량은 수소의 4배죠. 알갱이 4개 더 있으니까. 그래서 질량비를 계산하면 수소가 질량이 1이라고 치면 1인 게 12개 있다. 그 다음에 헬륨의 원자핵 질량이 4라고 치면 얘가 알갱이 하나 있으니까 질량비 계산하면 이렇게 되겠죠. 12 대 4죠. 그러면 그게 얼마야? 3대 1이죠. 그래서 3대 1이 된다. 그래서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는 질량비가 3대 1이 됐구나. 이렇게 3대 1이 되게 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여러분? 이렇게 이 그림으로 이해하면 쉽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 알아두자. 요거 어렵죠? 쌤이 요것도 한번 시험에 낼 생각이에요. 그래서 쌤은 시험 요렇게 표시해요. 필기할 때 시험에 이 C가 S죠. 스펠링. 사실 시험은 테스트라서 T로 표시해야 되는데 쌤은 S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잘 표시해두자. 요거 복잡한 개념이니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하면 쉽죠? 외울 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알아둡시다. 잘 이해해두자.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쪽인가요, 여러분? 완자. 자, 완자 몇 쪽? 22쪽 한번 봅시다. 1번. 여러분, 쌤이랑 이 문제들이 너무 쉽죠? 그래서 쌤이랑 그냥 중요 문제만 이렇게 골라서 풀어볼게요.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이 한번 꼭 풀어보세요. 쉬우니까 풀어보고 혹시 모르는 거 있으면 쌤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자, 완자 22쪽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은 옳게 비교한 거 너무 쉽다 여러분. 그쵸? 크기. 빅뱅 우주론 어떻게 된다 했어요? 팽창하고 정상 우주론은 일정하다 했다. 그러면 맞나요 여러분? 아니죠. 정상 우주론도 팽창한다고 했죠. 그래서 팽창하긴 하는데 빅뱅 우주론은 공간만 팽창. 그 다음에 정상 우주론은 공간도 팽창하고 물질이 공간? 공간도 팽창하고 물질이 더 생기면서 공간이 같이 팽창한다. 이렇게 배웠죠. 그래서 둘 다 팽창은 맞다. 그 다음에 질량은 어떻게 됩니까? 얘는 공간만 팽창하니까 질량이 일정, 물질은 그대로 있고 얘는 물질이 증가하니까 질량이 증가하죠. 그래서 맞다. 그러면 답 몇 번? 2번이다. 여러분 2번 맞다고 뒤에 거 안 봐도 되나요? 아니죠. 뒤에 게 쌤이 어떻게 바꿔서 낼지 모르죠. 그래서 모든 보기 다 봅시다. 자, 밀도 한번 볼게요. 밀도는 빅뱅 우주론은 어떻다? 일정 아니죠. 감소죠. 왜냐하면
안에 있는 알맹이들 내용물은 그대로인데 일정한데 공간이 커지면 밀도는 감소하겠죠. 감소고 그 다음에 정상우주로는 공간이랑 물질이랑 같이 커지니까 얘는 일정이죠. 자, 그 다음에 온도 한번 볼게요. 온도는 빅뱅 우주는 어떻게 된다 했다? 공간이 팽창하면 쌤이 날로 설명해 줬었죠? 감소한다. 온도는 감소. 그 다음에 정상 우주로는 물질도 같이 증가하니까 얘는 일정이죠. 일정이다. 자, 그 다음에 과학자, 주장한 과학자 누구 있었습니까? 빅뱅 우주로는 호일이 아니라 가모프였죠. 가모프가 예측했다. 기억나죠, 여러분? 우주 배경 복사, 오배복, 기억나죠? 그 다음에 정상 우주론이 오히려 호일이었다. 이렇게 기억해 둡시다. 그래서 2번이 답이다. 자, 그 다음에 4번 한번 볼게요. 4번. 물질을 이루는 입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한번 봅시다. 쿼크는 기본 입자 맞죠? 쿼크랑 누구? 전자는 기본 입자. 다음 중성자 3개의 쿼크로 이루어진다. 맞죠? 양성자도 3개의 쿼크로 이루어진다. 쌤이 쿼크 전하량도 알려줬었죠. 자, 그 다음에 양성자와 원자핵은 모두 양전하를 띈다. 맞나요? 맞죠. 양성자 양 맞고 원자핵은 양성자랑 중성자로 돼 있으니까 합치면 양이다. 맞고 그 다음에 양성자는 2개의 쿼크와 1개의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 여러분 이거 또 나왔네요. 자, 이거 아니죠? 몇 개? 3개의 쿼크로 이루어진다. 전자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다. 3개의 3쿼크다. 자, 그래서 답 몇 번? 4번이다. 5번도 봐야겠죠? 5번. 원자는 원자핵 주위를 전자가 도는 구조이다. 맞다. 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원자는 원자핵이랑 전자로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5번 한번 볼게요. 5번. 빅뱅 우주론에 따라 입자가 생성되는 과정에서 우주의 온도가 가장 높았던 것부터 순서대로 옳게 나열해 봅시다. 자, 여러분. 빅뱅이 빵 터지고 공간이 어떻게 됐어요? 공간이 팽창했다. 공간이 커짐에 따라서 온도가 서서히 계속 낮아지죠. 자, 그런데 입자는 어떻게 됩니까? 입자는 점점 온도가 낮아짐에 따라서 더 커지죠. 입자가 커진다. 그러면 입자가 자, 온도가 낮을 때에서 높을 때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낮에서 온도가 높은이죠. 온도가 높은 온도에서 온도가 계속 떨어져서 낮아진단 말이에요. 온도는. 근데 입자는 작에서 계속 커지죠. 왜냐하면 온도가 낮아짐에 따라서 활동성이 떨어져서 입자가 계속 커지게 붙어져 있을 수 있으니까 같이 붙을 수 있다 했죠. 그래서 입자는 커져야 돼. 그쵸? 그러면 온도가 가장 높았던 것부터 나열을 하려면 자, 높았을 때 입자가 작아야 되죠. 그러니까 작은 놈부터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온도가 높았던 순간부터 나열을 하려면 이때가 입자가 이쪽이 입자가 크기가 이렇게 돼야 한단 말이야. 그러면 답은 몇 번인지 한번 볼게요. 자, 1번 한번 봅시다. 쿼크 작은 놈. 그러면 원자 핵이 더 크죠? 전자보다 맞나요? 그럼 이거 땡이다. 여기가 안 맞죠? 자, 그 다음에 쿼크 입자 작은 거 맞고. 근데 핵이 중성자보다 크죠? 그러면 이쪽이 커져야 되니까 잘못됐죠? 자, 그 다음 전자, 양성자, 원자 핵. 자, 기본 입자인 전자 먼저 생성되고 그 다음에 양성자, 쿼크 합쳐서 생성되고 헬륨 원자핵 생성된 거 맞죠? 그래서 이게 맞다. 입자가 큰 쪽이 여기 있네요. 작은 쪽이 여기 있고. 자, 그 다음에 양성자, 쿼크 땡이죠. 쿼크가 더 작죠. 쿼크가 이쪽으로 가야 된다. X다. 자, 그 다음 헬륨 원자핵 큰 거죠. 중성자보다 더 크다. 이쪽에 중성자가 가야 되죠. 쿼크도 더 이렇게. 이거 완전 반대죠.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다 같이 표현을 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여러분, 쿼크랑 전자, 기본 입자죠. 먼저 생성되고 제일 높은 온도일 때죠. 자, 그 다음에 이 쿼크가 3개 뭉쳐져서 중성자, 양성자 생기죠. 그 다음 온도.
그다음에 점점 식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온도가 식죠. 그다음에 중성자 2개, 양성자 2개에서 헬륨 원자핵 생기죠. 자, 그다음에 뭐다? 여기 전자 붙어서 원자다. 이 모든 종류의 입자를 다 나열하면 이렇게 돼야겠죠. 그래서 요것도 알아둡시다. 요거 하나 알면 답 바로 찾을 수 있겠죠. 알아두자.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자, 8번 한번 봅시다. 8번은 몇 페이지다? 완자 23페이지 한번 볼게요. 다음은 빅뱅 우주의 어느 시기에 일어난 변화이다. 중성자, 양성자, 생성, 헬륨 원자핵 생성. 순서에 따라 생겼죠. 자, 옳은 것을 봅시다. 나의 변화는 우주의 온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일어났다. 맞죠? 뭉치려면 온도가 좀 떨어져서 활동성이 떨어져야 된다. 그래서 중성자랑 양성자, 중성자, 양성자 2개씩 풀풀 2개씩 뭉쳐져서 헬륨이 생긴 거죠. 맞고 그 다음에 중성자는 그 자체로 헬륨 원자핵이 되었다. 아니죠. 이걸 표현하려면 양성자가 그 자체로 수소의 원자핵이죠. 그 다음에 나 한번 볼게요. 나이에서 디귿 한번 볼게요. 나이에서 수소와 헬륨의 질량 B는 약 12대 1이다. 맞나요? 아니죠. 질량 B는 얼마다? 3대 1이다. 개수 B가 수소가 12개면 헬륨이 1개죠. 수헬 개수. 근데 질량비로 따지려면 이 12개가 얘가 질량이 1이고 얘가 질량이 4죠. 왜냐면 얘는 1개, 얘는 입자, 중성자, 양성자 다 합해서 4개니까. 질량이 12개짜리 질량이 1개짜리가 12개다 하면 12 곱하기 1 대 헬륨 1개, 4개 질량 미안해요. 쌤이 지금 마음이 급해요. 자, 천천히. 개수 1개고 질량이 4니까 1 곱하기 4가 되겠죠. 그러면 12대 4가 돼서 3대 1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 개수비랑 질량비 잘 구분해서 알아둡시다. 여러분 중요하다. 개수비 12대 1, 질량비 3대 1이다. 요 헬륨 원자핵 생성 시기에 앞에 나왔었죠. 여러분 앞에서 쌤이 설명해 줬었지만 요 헬륨 원자핵 생성 시기에는 여기 어디 있나요 여러분? 원자 19페이지에 있죠. 헬륨 원자핵 생성 시기에는 12대 1, 질량비는 3대 1이었다. 이거 나오죠? 19페이지 한번 볼게요. 헬륨 원자핵 생성 직전에는 양성자랑 중성자의 개수비가 얼마였다? 7대 1이었다. 요거 해서 구분해서 기억해 둡시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면 그래서 답은 몇 번? 답은 얘도 틀렸고 니은도 틀렸고 디귿도 틀렸으니까 답은 1번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9번 한번 봅시다. 9번은 서로 다른 원자를 나타낸 것이다. 보니까 원자인데 전자가 1개다는 말은 수소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원자인데 전자가 2개다 하면 원자번호 2번 헬륨이죠. 자, 그러면 기억 한번 볼게요. 가의 원자핵, 수소의 원자핵은 양성자 수가 1개다. 1번이니까 맞고 나의 원자핵은 양성자 1개와 중성자 1개로 돼 있나요? 아니죠. 헬륨은 양성자 2개가 있어야 되죠. 중성자도 2개다. 이렇게 고칩시다. 자, 그 다음에 디귿. 그럼 기억 맞고 니은은 틀리다. 디귿 원자의 질량은 나가 가의 2배이다. 아니죠. 4배죠. 그래서 이렇게 디귿도 틀렸고 답은 몇 번? 또 1번이네요. 기억이다. 다음 한번 볼게요. 12번. 가에서 다는 서로 다른 스펙트럼을 나타낸 거다. 자, 여러분 이거 무슨 스펙트럼인지 한번 적고 갑시다. 얘는 연속으로 표현이 됐고 얘는 뭡니까? 이게 흡수된 선을 나타낸 거죠. 흡수돼서 새까맣게 된 거죠. 그러니까 흡수고 그다음 얘는 요게 방출된 거가 짝짝 나타나는 거죠. 방출된 빛이 이렇게 나타난다. 그래서 얘는 방출 스펙트럼이다. 자, 그러면 답 옳은 거 한번 골라볼게요. 기역, 백열전구에서 볼 수 있는 스펙트럼은 가다. 맞죠? 백열전구랑 햇빛, 흡수가 나타난다.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했죠? 자, 그 다음에 나에서 방출선이 나타난다. 여러분, 이거는 흡수선이죠. 흡수돼서 새까맣게 표현이 된 거죠. 그래서 틀렸다. 흡수선이 나타난다. 고칩시다. 흡수선. 그 다음에
디귿 한번 볼게요. 다는 고온의 기체가 방출하는 빛을 관측한 거다. 맞죠? 방출해서 이 빛이 방출된 게 이렇게 표현이 된 거죠. 방출된 띠마다 이렇게 표현이 됐다. 그래서 방출 맞고, 방출된 빛 관측한 거 맞고, 그 다음에 리을, 나와 다는 관측한 원소가 서로 같다. 같은지 한번 볼게요. 자, 지우개로 널 지웁시다. 자, 미안해요. 자, 봅시다. 맞죠? 딱딱딱 보니까 맞고, 똑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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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짝짝짝짝, 짝짝짝짝짝짝짝짝. 자, 똑같죠? 그래서 관측한 원소가 서로 같겠다. 이 말이죠. 얘는 예를 들면 이게 탄소다 치면 탄소가 아닐 수도 있어요. 탄소면, 탄소 기체가 흡수하는 빛, 방전관에서 흡수할 수 있는 빛. 방출할 수 있는 빛, 요게 방출할 수 있는 빛이고, 흡수한다면 요렇게 띠가 나타났다. 그래서 요 두 개가 띠가 똑같은 위치에 이렇게 표현이 되면 서로 관측한 원소가 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맞다. 그러면 다 몇 번? 기역, 디귿, 리을이니까 요거네요. 자, 답은 5번이었다.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14번 한번 볼게요. 자, 14번은 다음 중 이 별을 구성하는 원소만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이거 잘 봐두세요, 여러분. 쌤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A에서 D 중 이 별을 구성하는 원소를 찾아봅시다. 자, A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A 여기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네요. 쌤이 줄을 잘 못 끊는데, 여러분 자로 잘 그어서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A 있는 거 맞고, 자, B 한번 볼게요. B 있나요? B 여기 비어 있는 거죠? 없네요. 이 B 원소가 만약에 있었다면, 이 B 원소가 빛을 흡수했기 때문에 여기가 비어 있어야 된다. 그쵸? 별빛 중에서 관측된 거. 근데 여기 없다는 말은 이 B가 없다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C 한번 볼게요. 있고, 있네요. 자, 다 있다. 맞고. 이 원소가 방출한 요 방출 스펙트럼 원소가 있다면 이 원소가 방출했을 때 요 빛의 스펙트럼에 해당하는 칸이 모두 다 있어야 이 별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잘 봐야 됩니다. 지우고 D를 한번 볼게요. D부터 먼저 봤으면 안 지워도 됐을 텐데, 맞죠? 자, D를 한번 보면 얘는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네요. 그래서 D도 있네. 그럼 다 몇 번? A, C, D다. A, C, D 4번이네요. 쉽죠, 여러분? 그냥 눈으로 볼 수만 있으면 다 풀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한번 볼게요. 16번은 중요다. 그림은 빅뱅 이후 헬륨 원자가 생성되기까지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자, 쿼크 생성. 쿼크랑 전자 기본 입자 먼저 생성. 그 다음에 뭐 생성? 양성자랑 중성자 생성이죠. 그래서 이 다에서 생성된 입자 두 개는 양성자와 중성자 생성. 왜냐면 쿼크 3개로 되니까. 그래서 양성자, 중성자, 양중 써주면 되겠습니다. 양성자, 중성자. 그 다음 나의 입자 뭡니까? 헬륨 원자 생기기 전에 원자 핵 생겨야 되죠. 헬륨의 원자 핵이겠구나. 여기다 전자 붙으면 헬륨 원자가 되죠. 그래서 입자 생성을 우주의 온도 변화와 구성 입자를 포함하여 서술하시오. 자, 일단 우주 온도 변화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주가 어떻게 돼서 팽창, 공간이 커지는 바람에 팽창해서 우주의 온도가 낮아졌다. 짐에 따라서 구성 입자, 자, 온도 변화는 이렇게 설명했고, 자, 구성 입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헬륨 원자핵은 양성자 2개, 아이고, 마음이 급했다. 양성자 2개와 중성자 몇 개, 중성자 2개가 합쳐져서 헬륨 원자핵이 생성되었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18번 빅뱅 우주론이 확립되는 과정에서 우주 배경 복사의 발견이 미친 영향과 그 까닭. 자, 우주 배경 복사가 빅뱅 이론을 지지하는 증거라고 했죠. 결정적인 증거. 자, 한번 써보세요. 가모프가 주장을 했죠. 뭐라고? 가모프는 이 빅뱅 우주론을 주장을 했죠. 이게 우주가 팽창하면 그 팽창에 따라서 온도가 변한단 말이야. 그 온도 변화를 계산을 했어요. 이거를 계산해서 계산해 보니까 얼마? 현재는 수켈빈으로 온도가 이게 3켈빈이었죠. 관측해 보니까 수켈빈으로 온도가 낮아졌을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죠. 그렇게 이 우배복 복사가 현재 수켈빈으로 수가 아니라 마음이 급하죠. 우배복이 수켈빈으로 낮아졌을 거라고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 수켈빈으로 낮아졌죠. 3켈빈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관측이 되었다. 그렇다는 말은 요 영향과 까닭 요거를 서술해 보려고 하면 이 답은 어떻게 되냐? 빅뱅 우주론이 실제 지지하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었죠. 그래서 이 영향, 이 우주 배경 복사의 발견의 영향은 이 빅뱅 우주론을 지지하는 증거가 되었다. 그 다음에 그 까닭은 빅뱅 우주론이 계산을 했다 했죠. 빅뱅 우주론에 따라서 계산해서 예측한 그 결과가 바로 우주 배경 복사였죠. 배경 복사. 수켈빈. 백수. 마음이 급해요. 자, 우주 배경 복사가 수켈빈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게 진짜 실제로 관측이 되었죠. 실제로 관측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 배경 복사가 빅뱅 우주론을 지지하는 증거가 될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40분 정도 지났네요. 예, 쌤이 실력업 요거까지 문제 풀려고 했는데 요거까지 다 풀려면 시간 좀 걸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쌤이 길게 수업하면 여러분 힘들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만나서 풀도록 합시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요 실력업 문제 완자 몇 쪽이죠? 25쪽 요거 보고 5개 문제 있죠? 5문제 보고 그 다음에 쌤이랑 물리 부분만 한다 했죠? 완자에. 그게 어디였다? 다음 물리는 신소재의 개발과 이용이었죠. 그래서 88쪽부터 신소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음 시간엔 이렇게 살펴볼 거고 이제 우리 만날 차례죠. 다음 시간에 만나봅시다. 여러분 오늘도 수업 듣느라고 고생했어요. 안녕.